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아주 반가운 순서입니다. 어제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한 우리의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머리부터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시킨 줄 알잖아. 아니, 한번 다시 받겠습니다. 어제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대호 씨 의자를 약간 높여야 되겠네요. 예. 이게 의자가 조금 전에 우리 강지호 기자가 왔다 갔잖아요. 우리 강지호 기자가 커! 뭐든지 커.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하여튼 여러 가지 크다 보니까 의자를 좀 내려놨어요. 저랑 맞추려고. 그런데 이제, 쭉 올리는데 다 올린 거죠? 좀 더 올릴까요? 네. 다 올라왔나? 다 올라왔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의자 높이를 좀 맞췄습니다. 어제 못 왔으니까 어제 하고자 했던 얘기랑 오늘 할 얘기랑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죄의 의미로 국회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국회를 하루 종일. 네. 어제는 이제 국힘당 쪽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힘당 쪽 얘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거기 또 난리도 아니라며. 진짜 거기 난리도 아니라며. 복합 분열이라며. 거기 뭐 복합 골절이 같이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그럼 국회에 가셨다면은 그러면 혹시 뭐 민주당 쪽 다녀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위주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있어가지고 좀 바쁘셨을 것 같고. 그거랑. 예.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요즘 뭐 좀 바쁘신가요, 거기도? 이제 원내대표 선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조금 보면 좋을지 한 가지와 조국혁신당을 같이 다녔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이번 인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갈래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자체적으로 좀 넓게 정보를 좀 수집해 와봤습니다. 어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막 어제도 이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어 아주 그냥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도 좀 짚어볼 대목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좀 지켜보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거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관심은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 누가 돼요? 그거 물어봤을 거 아니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번에 이제 주말부터 해갖고 투표가 있는데요. 서영교 의원님하고 김병기 의원님 이렇게 딱 두 분으로 후보가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누구를 뽑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수집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일단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입을 잘 안 여십니다. 그렇지. 이거 쉽게 못 열지. 더군다나 지난번 그 의장 선거할 때 그게 조금 그래가지고 좀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더 말조심을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공지가 내려왔는지 철저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지. 예, 그 자세한 얘기를 그때 좀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어제 원래 얘기를 하기로 했던 거 국힘당 쪽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썸네일을 만든 게 국힘당 복합 분열이라 그랬어. 복합 골절 같은 거. 그러니까 분열이 보통 하다 보면은 하나의 이유로 분열이 되는데 여기는 분열을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고 분열의 축도 여러 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동네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분열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분열이 사실은 거의 그냥 붕괴 직전에 모든 곳에 근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또 뭔가 꼼지락꼼지락 튀어나오는 꼼지락? 지렁이 한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그럼 정리해 볼게요. 지렁이 얘기는 하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분열상 네. 분열 어떻게 지금 일단 한동훈이 한쪽 축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문수가 지금 다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김문수 쪽에서도 움직이나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저번에 바로 인정을 했던 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로는 뭐 처음부터 그 사인할 때 하는 걸로 안 그러면은 선거 비용을 보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은 요 근래 이제 김문수가 대선에 대한 불복 운동을 하겠다. 김문수가 대선 불복 투쟁을 한다. 이 부정선거 이거 안 된다. 부정선거다. 대선 불복 투쟁을 하겠다. 진짜로? 아니요, 가짜로. 무슨 무슨 이야기냐면요.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부정선거 해단식 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냐면 첫 번째로 부정선거로 싸울 거면은 확실한 걸로 싸워야 된다. 재판에서 승소한 기록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디벨롭하면서 발전시켜서 싸우던가 확실한 걸로 싸워야지 안 그러면 힘들다. 그렇지. 그거는 맞는 얘기죠. 그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쇄신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중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선 취하 소송단이라는 이야기들이 떠돕니다. 김재원 의원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혔네요. 네. 21대 대선 취하 소송단 그러면서 이거는 김문수 후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대선 불복을 선동하며 소송 비용을 위한 펀드를 만들겠다는 사기 범죄자들의 행위다. 그렇죠. 사기다 이거네 이거. 여기 속지 말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김문수의 이름을 걸고 대선에 불복하려고 우리 소송 준비할란다. 펀딩 좀 해달라. 이거 사기꾼이네 딱. 사칭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진짜 김문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왜 그러냐면 김문수 이제 후보가 아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쵸. 뭐라고 불러야 되죠? 뭐 김문수 전 장관 뭐 이렇게 전 장관은 맞죠. 그 끝난 사람은 언제까지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문수 사람을 보면 약간 부정선거의 그 지지자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가져가고는 싶어 하지만 한편에 또 너무 가져가면은 이게 곤란한 느낌을 알기 때문에 적당히 또 애매한 선에서 좀 잡고 있는.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갖고 가라. 네, 왜냐하면 이미지 그렇지. 그 중도에게서의 뭔가 받은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서 약간 거리두기와 이거를 밀당을 하는 그런 조절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된 당권 싸움이 시작됐는데. 자, 이건가요? 이거 다음이 이건 순서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한동훈 퇴출하자. 한동훈 당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잡을 수 없다. 야, 그러니까 김문수는 김문수대로,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비토하는 세력. 근데 한동훈 이번에 진짜 자기가 당권 잡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던데. 왜냐면은 한동훈은 당대표에서 그때 한 번 쓸려 나간 이후로 계속해서 책임 당원을 모으는 쪽을 중점으로 갔거든요. 세력을 결집시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당대표 도전해 보겠다. 그렇겠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으려고. 국민의힘이 진짜 꼴도 보기 싫겠지만 한동훈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키워드가 바뀌어서 이재명만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동훈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당원 가입을 해달라. 근데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뭐 지금 친한계와 권성동 간의 음모론이 뭐 이런 나온다 이런 기사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9월 초에 치를 걸로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랬죠. 근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6월 30일 임기가 만료돼요. 그러면은 한 석 달 가까이 적어도 2달 반 정도는 공석인 상태네요. 그렇죠. 거기에 권성동이 다른 사람을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모론이다. 아.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원내대표 선출이 있단 말이죠. 음. 근데 원내대표가 이 전당대회를 같이 주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견제구를 던지고 음. 그러면서 여기는 민주당과 다른 게 책임당원제가 3개월만 가입해서 당비를 납부하면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그럼 때문에 지금 빨리 하면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보통 8월 내에 치러지잖아요. 네. 대부분 다 8월 내에 치러지는데 9월로 잡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 계산들이 오가는 거죠. 야, 너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끌어모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사실 책임 그 말이구나. 지금 그 싸움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재밌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김문수가 나경원, 안철수 등 만났다. 근데 그냥 감사 인사만 한 거고 뭐 다른 당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르지 이렇게 되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원내대표 어떻게 할 거냐? 비대위 어떻게 할 거냐? 당대표 누가 할 거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한동훈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되지 않겠냐? 김문수 입장에서는 그러고도 남지. 그리고 김문수가 대선 후보 한 번 했다고 만족하고 나가 떨어질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관심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만났다. 감사 인사라고 말을 하겠지만 뭔가 다른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보이네.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갈래에서 지금 금이 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금 이제 점점 팽창하고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 김문수도 그냥 김문수라고 할게요. 김문수 씨가 그 쇄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얘기를 왜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쇄신과 혁명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단 뭐가 있냐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쇄신으로는 안 된다. 소용이 없다 쇄신이. 그럼 재창당 뭐 이런 것도 생각하나 그런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되게 예민한 문제인 게 야 쇄신한다고 한다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뭐 다시 좋게 봐줘? 그렇지. 민원 뭐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고 바뀐 게 없는데 뭘 쇄신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봐 주냐? 그렇지. 아니지. 우리 이거 못 벗어나. 그렇겠네요. 그거에 대한 고민거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재창당밖에 없어요. 그 재창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직 그래야지 이게 국힘당은 정당 해산을 회피할 수도 있어. 그렇게. 그 분위기를 읽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쇄신의 문제보다는 우리 이번에 3특검도 들어가고 쫙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도 하고 하니까. 오죽하면 하와이 가 있던 홍준표 씨가 너네 이 당 지도부 주요 역할 뭐였는지 알면 깜짝 놀라 못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라고 보시면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때는 해산이 아니고 청산이다.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도 지금 뭔가 지금 열심히 뭐 하려고 하는군요. 근데 한동훈이 당선되면 또 그거하고 좀 약간 다른 분위기가 될 것 같고. 그럼 일단 현재 분위기는 김문수를 비롯한 재창당파하고 한동훈 쪽하고 이렇게 두 쪽이다. 근데 황교안도 있잖아. 황교안 당파끼인가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부분인데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당권 싸움에 있어서 김문수는 정광훈이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부분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게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짧게 한 2분 정도로 준비를 해와봤는데요. 예, 요 네. 영상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얼른 바꾸죠. 네. 자, 이 영상 맞나요? 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요. 예, 방송 사고였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요 영상인 것 같다. 예. 예. 그러면 요 영상이다. 요 영상. 예. 자, 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네. 일단 요 목소리를 바꿔두고요. 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기에 구하기 위해서 호국 영령들께서 정말 소중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 모두에게 고개를 숙여서 존경과 수모의 뜻을 올립니다. 순국선열 지휘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 황교안도 세제 전쟁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굽어보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장군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영양 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께서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절절히 되새기면서 저 역시 비장한 가오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황교안과 자유시민 그리고 우리 2030 청년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합니다. 오,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 네, 저게 이제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인데 어디서 많이 여러분 듣던 멘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유시민 여러분 그리고 그 뭐야 우리 2030 청년 친구들 정광훈 한 얘기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네. 저게 이제 보통 윤석열이 음. 메시지 보낼 때 많이 쓰는 멘트거든요. 아. 저 멤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저게 6월 6일에 이제 진행된 건데 그 선거 때 막 이상한 일들이 몇 번 일어났잖아요. 막 그 앞에서 막 갑자기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막 시비 거는 애들도 있었고 뭐 쇼를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여기 이재명 표가 왜 나오지? 막 그러는 사이에서 막 잡혀가고 막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번에 선관위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게 못 믿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선거 창관에서 발화하고 자리를 많이 열어줬어요. 네. 그래서 황교안 팀에서 들어온 부정선거 부패 방지단이라고 무더기로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맞아요. 다 그 사람들이 뭐 한 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발척발한 것도 있고 자작극 얘기 들으면 그래서 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 저기 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친구들은 자유대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광훈 바로 나오는 거야. 아하. 그래서 이제 자유시민 그리고 2030 친구들이라고 해서 소개하는 게 제가 멤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윤호겐 이게 얘네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윤호개인 창당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가칭 신당 창당을 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축이 3개네요. 제가 봤을 때 분열의 축은 3개네. 이번에 개혁신당을 보면서 어. 그리고 부정선거를 밀고 나가고 싶고 윤호개인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잘하면 멸문지하를 피할 수 없을 거다. 또는 다음 선거 때 무언가 이게 하나의 구성작용을 할 것이다. 로 만들어 놓은 윤석열 이중대 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포석이 다양하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사실상 윤석열 뒷배를 하고 있는 게 황교안. 그래서 윤어게인 정당 하나 만들어지고 한동훈이가 또 뭐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김문수가 뭔가 도모하려는 게 하나 있고 야 이게 적어도 셋 이상의 축이 나오는데 이 셋을 다 아우르기는 일단 힘들어 보이네요. 분열은 기정사실인 것 같네. 그렇죠. 야. 왜냐면 저기도 조직적인 게 황교안이 난 김문수 응원하고 하겠다 뺐잖아요. 그러면서 참관인 자격을 부정선거 방지단 친구들이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때 당시 다른 무소속 의원이 케어를 도와줍니다. 그럼 내 걸로 해서 와라. 사실 그 정도면 조직이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결속력이 끝나야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가지고 온다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리박스쿨 만한 조직력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야, 이거 그러네요. 이거 무섭네, 얘네들. 그래서 곳곳이 금이 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든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꿈틀거리는 치력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 사실상 그 한마디로 리더십이 사라진 상태인데 그 사라진 상태를 노리고 서로 자기가 대장 먹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다. 그리고 일부는 국힘당은 이제 곧 해산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걸 또 하고 있다. 네. 야, 이 동네 재밌네 이거. 그리고 윤석열의 가장 강력한 메신저 법률 자문위원 주진우 의원은 또 법사위원장 내놔라. 그 얘기를 하는 거. 너네 이제 여당 됐으니 법사위원장 내놔라. 왜 윤석열이 그동안 약속하고 갚아야 될 빚이 있다면 그 법사위에서 풀어야 되거든. 그렇죠. 내란 청산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야, 이거 참 앞으로 좀 여기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얘네들이 이러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전국의 핵이 될 수도 있겠고 폭풍 핵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어떻게 돼갑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생각보다 치열한 것 같아요. 지금 서영교 의원하고 네. 김병기 의원이 지금 그 맞붙었는데 치열하다. 저는 약간 아무래도 서영교 의원이 그 당내 지지 기반이 좀 있거든요. 약간 좀 월등하게 앞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저도 사실은 이게 원사이드하게 그렇지. 서영교 의원이 너무 이렇게 노출도 미디어 노출이라는 것들도 많고 최고원으로서 이렇게 활약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간 박빙 승부인 것 같더라고요. 김병기 의원이 이거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사람 블랙용원 출신이라 그러더니 보이지 않는 데서 뭘 했나 봐. 야, 서영교 의원님이 이분이 만만치 않은 분이거든요. 뭐 제가 몇 번 뭐 만나보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가끔씩 합니다만 이분이 만만찮아요. 근데 이분이 박빙이라면 와 이거 김병기 의원도 그러면 뭔 비결이 뭐래? 의원님들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사실 말을 굉장히 아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비서관 그리고 보좌진 분들을 만나면서 쭉 그냥 분위기를 쫙 살펴본 결과 약간 바라보는 시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분이고 너무 잘할 것 같은 분들인데 이제 김병기 의원은 3선이고 서영교 의원은 4선인데 그러니까 4선이죠. 김병기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국정원 출신의 무언가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데 조금 색다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반대로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계속해서 합을 맞춰 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겠지.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왔던 그대로 잘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서영교 하면은 그렇지. 그 최고위원도 했고요. 지금 지난번 최고위원 때 정말 활약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실 그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사실 비토하던 사람이에요. 진짜 비토하던 사람인데 네.
저 양반이 참 묘한 친화력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비토하는 사람 직접 쳐들어가. 나 왜 미워해요? 이런다니까. 할 말 없어.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라 또 약간 뜻밖이긴 하네요. 지금 약간 좀 밀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의원님이 제일 괜찮냐라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겠지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서영교 의원님은 어떻게 또 우연치 않게 뵀어요. 김병기 의원은 못 만나고. 네, 근데 김병기 의원님은 방송 출연하고 계셔갖고 못 뵀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것까지 뵈야지 제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한쪽만 이야기하면은 조금 오히려 제가 쓸데없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괜찮아. 그래서 제가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인터뷰 영상 괜찮겠다 해서 1분짜리 하나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하셨군요. 네. 자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아마 이 영상이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아까 봤는데. 네. 이 영상이구나. 네. 예,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노선을 충분히 깊게 이해하면서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개혁 과제들을 많이 발굴해냈어요. 예를 들면 검찰개혁부터 시작해서 이런 개혁 과제들이 길게 가면 안 됩니다. 1년 안에 차기 원내대표 임기 동안 1년 안에 그 개혁 과제들이 좌초하지 않고 혹은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끔 그 끌고 갈 수 있는 견인력,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눈 크게 뜨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터뷰 오늘 한 거 중에 가장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서 사실 인터뷰를 별로 못 땄습니다. 예. 근데 의미 있는 내용을 잡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 이제 타 방송에서 방송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언론 개혁에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을 아마 지지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반대로 이제 방금 보신 복귀양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종식이든 검찰 개혁이든 동력이 있을 때 빨리 1년 안에 끝내야지 이거를 그렇죠. 2, 3년 가져가서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혁의 초반에 딱 힘을 모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죠. 견인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그러한 쪽을 좀 중점으로 본다. 약간 김병기 의원 쪽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시는 듯한.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 소식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짧게 조국혁신당 쪽 얘기를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조국혁신당은 요즘에 지금 무슨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 약간 궁금해요. 좀 그동안 조금 포커스에서 사라졌었는데. 조국혁신당 쪽에 방문해서 물어봤던 건 하나였습니다. 인선. 지금 청와대란다. 대통령실 인선. 네, 민주당 조국혁신당 공통적으로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그냥 공통점으로 이미 임명이 되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청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하다. 왜? 우리는 전에 뼈아픈 기억이 한번 그러니까 있기 윤석열 때문에 차라리 지금 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들이 내가 이러한 부분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들이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 단 이 당내나 이렇게 의원이나 보좌진들 분위기를 들어봤을 때 대통령의 인선은 대통령의 인선대로 좀 존중해서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인선이 왜 이루어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아한 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인선이 어마무시한데 그걸 하나하나를 다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의 인선을 한번 존중해보자. 내가 아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지만 그냥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오광수 민정수석 얘기를 했지만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썼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되는 건 걱정된다고 말하지만 아마 그 정도를 알고 뭔가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 되게 잘해주셨던 게 제가 오늘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네. 왜냐하면 누군지 특정이 되면 또 곤란하실 수도 있으니까 엄청 많이 다녔는데 거의 8대2 정도 비율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 혼란스럽고 궁금한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다들 궁금해하세요. 민주진영의 지지자나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합니까? 인선에 대한 건 이런 것도 궁금해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얘기 해주시는 게. 그러면서 한 8대2 정도가 8 정도가 사람들이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 그렇지, 인지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느낌을 잘 내주셨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많이 자주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번 자주 전해드려보고 궁금한 것도 한번 자주 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오광수 민정수석 얘기를 하면서 몇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가장 인상적인 얘기가 뭐냐면 칼에는 의지가 없대.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 말인데 그래요. 일단 그것 때문에 그건 믿고 일단 한번 지켜보긴 할 거예요. 다만 이제 혹시 이놈이 엇나갈까? 엇나가면 가만 안 놔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벌써 오늘 시작한 지 벌써 30분 넘은 것 같은데요. 네, 되게 빨리 끝났는데 빨리 끝난 거 금방 별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빨리 많이 지나갔네요. 30분 넘었네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예.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제가 생각보다 이상한 재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온라인 인터넷에서 읽히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든 유튜브든 스레드, 트위터, X라고도 하죠. 그 부분을 이번에 잘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잘 잡았다는 건 뭐 트렌드를 잘 포착해야 된다라 이 말씀이신가요? 전에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악마화하는데 그런 컨텐츠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민주당 자체로 삼아서 다음번에 역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아하. 악의적인 가짜 뉴스. 지금 좀 본 것 같아 벌써. 예를 들자면 G7 해갖고 이번에 초청돼서 가지 않습니까? G7 연락 받은 적도 없고 초청되지도 않았다라고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게 보이시잖아요. 예,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초장에 잘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과제도 또 안겨주고 가시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